생물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생명체를 유지하는 에너지이자 필수적인 화학 물질인데요. 인류 문명이 큰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이유도 물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체에 물이 부족하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시는 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맛에 따라서 골라 마실 수 있는 기능성 물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생필품에서 기호품이 된 물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사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맑고 깨끗한 물이 좀 충분했기 때문에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정말 생소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을 사 먹는다는 인식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신다는 인식은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부터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생수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생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95년 정도라고 하던데요. 환경 오염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점차 건강에 좋은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짧은 시간에 이 생수 시장이 급속도로 좀 성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수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 개 업체가 100여 개의 생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맑고 깨끗한 물은 기본이고 맛과 음식과의 조화, 또 생수병 디자인 등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기능성 생수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사실 맛뿐만이 아니라 또 미용이나 다이어트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강조한 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는 정말 물도 좀 골라 마시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물카페, 또 워터바까지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각양각색 다양한 물의 세계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을 만날 수 있는 코너, 워터바가 마련돼 있습니다. 샘물부터 해양 심층수, 탄산수 등 종류만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기능성에 함유되어 있는 워터가 굉장히 많으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것보다는 자기 몸에 맞는 기능을 찾아서 워터를 찾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차별화된 기능의 다양한 물은 까다로운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가볍게 보리차를 마신다든지 옥수수차를 마신다든지 녹차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평상시 보충하기 힘든 비타민C라든지 단백질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타우린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는 골라서 마시는 물이 굉장히 좋아요. 백화점 워터바뿐 아니라 대형마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물이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ml 생수 한 병의 가격이 1,000원이 넘으면 프리미엄 생수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마트에서도 다양한 프리미엄 생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첨가된 프리미엄 생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시는 물 한 잔도 까다롭게 고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가 시원하고 그래서 찾게 되는데요. 건강에 안 좋고 칼로리도 높고 하니까 탄산수로 대체하고 있어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수 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시장 규모는 6천억 원대로 10여 년 만에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수입 생수 시장은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했습니다. 2011년 기준 수입량은 10,000톤을 넘었으며 수입액도 100억 원대에 육박했습니다. 몸에 좋은 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워터 소믈리에라는 신종 직업도 생겼습니다. 워터 소믈리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생수를 준비하거나 음식과의 조화를 고려해 물을 추천합니다. 점차 워터 소믈리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워터 소믈리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와인처럼 마찬가지로 워터도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잡아서 요리나 어떤 기능성에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맞춤 선택된 물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맛 감별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물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추천하는 사람이 서비스 능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워터 소믈리에라는 신조 직업이 생겨났고요. 이제 생수는 맛과 영양 등 차별화된 기능뿐 아니라 브랜드와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음료를 브랜드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고요. 이 브랜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유효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생수병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적인 디자인이 생수병 디자인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생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수입 생수병이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커피나 와인처럼 생수도 맛과 성분,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에 의해 선택받는 또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차용을 함으로써 일반 젊은 소비자들이 이걸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생수를 먹는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내 패션의 아이템이야, 가지고 다니는 하나의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부 고가의 프리미엄 생수는 중저가 와인 한 병의 가격과 맞먹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프리미엄 생수를 찾는 원인을 사회 환경과 맞물린 소비 심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이 씀씀이는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웰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씀씀이가 줄어드는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돼 있는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스몰 럭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 좀 우리가 럭셔리하게 좀 고급스럽게 한번 소비를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생수 수요가 깨끗한 물에서 건강한 물로 이동하면서 기업마다 다양한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색무취, 물의 진화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취재 내용에서 본 것처럼 생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워터 소믈리에까지 등장을 했다니까 새삼 물의 가치가 이제 달라졌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20세기가 블랙골드, 즉 석유의 시대였다면 네. 21세기는 블루골드, 물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네. 물의 위상이 무척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물을 평가하는 기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맛있는 물, 좋은 물의 기준이 좀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 맛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미네랄 함량, 물의 세기 정도, pH, 탄산화, 오염도, 그리고 물이 제일 처음 생성된 시기에 따라서 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음식과 물을 마시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좋은 물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물의 기준과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웰빙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생수. 하지만 프리미엄 생수 시장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일반 생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생수와 프리미엄 생수의 단위 가격당 차이가 최고 180배에 달했습니다. 같은 브랜드와 같은 용량의 생수도 판매 매장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싼 프리미엄 생수가 반드시 좋은 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사람마다 몸의 생체 리듬과 섭취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프리미엄 생수를 무조건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잘 맞는 물을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물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발효 음식과 야채를 주로 먹기 때문에 연수가 좋겠고요.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탄산수가 있는 경수를 마셔야지 됩니다. 좋은 물을 따질 때는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네랄 가운데 마그네슘 성분이 지나치게 높으면 물에서 쓴맛이 나고 칼슘이 지나치면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수별로 우수한 미네랄 성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능성 물이 꼭 뭐 좋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싸고 좋은 물이 아니라 그 생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함유량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좋은 물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로 거른 물은 과연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수 방식에 따라 미네랄의 잔존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역삼투막에 물을 통과시키는 역삼투압식 정수기는 직류수에 가까운 물을 만들어내지만 유해물질뿐 아니라 미네랄 성분까지 모두 걸러냅니다. 실뭉치 필터로 물을 거르는 중공사막식 정수기의 경우에는 미네랄 성분을 살리지만 역삼투압식 정수기에 비해 정수 과정이 다소 느슨합니다. 중공사막의 단점은 질산성 질소와 같이 암모니아나 이러한 미세한 물질들은 거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부동에 필요한 미네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역삼투압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질산성 질소도 제거하는 장점이 있죠. 수돗물의 경우는 어떨까?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리수, 한국수자원공사의 K워터가 있지만 시민들은 수돗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먹게 됐을 때 몸에 해롭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독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냄새는 그렇게 뭐 많이 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소독을 많이 해서 나오는 거라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염소 냄새 나고 그리고 뭐 약 탄 거 같고 그래서 잘 안 먹게 되고 식당 가서도 수돗물 냄새 나면은 잘 안 먹게 되고 그래요.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라고 고른 물은 생수 35.3%, 정수기로 거른 물 32.5%, 수돗물 32.2% 등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세 종류를 거의 똑같은 정도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게다가 수돗물의 미네랄 함량은 일반 국산 생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네랄 함량과 비례하는 물의 경도를 보면 수돗물은 4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일반 국산 생수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수돗물의 정수 처리 과정은 오염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여과와 소독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 물속에 약품을 투입해 오염물질을 응집시켜 가라앉힌 뒤 맑은 물과 오염물질을 분리합니다. 맑은 물은 모래층을 통과시켜 다시 한번 거른 뒤 오존가스와 입상 활성탄을 이용해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여과된 정수는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염소를 주입한 뒤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수돗물은 처음 정체수는 관 속에 정체되어 있을 때 약간의 이물질들이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틀은 후에 흐르는 물을 유리용기 등에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맛있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여러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끓이지 않고 그냥 마셔도 됩니다. 소독약 냄새 때문에 마실 때 거부감이 든다면 물을 미리 받아두고 마시면 좋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등등 물이 있거든요. 좋다고 하는 물. 그 물이 과연 우리 몸에 건강에 좋느냐? 그건 아니고요. 좀 깨끗하고 맛이 좀 다르다는 뿐입니다. 큰 다리에다 받아놨다가 하루 두면은 거기서 찌꺼기가 빠져요. 염소하고. 그걸 갖다 냉장고에 넣어서 찬물로 마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비싼 기능성 물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체질과 입맛에 잘 맞는 물을 골라 꾸준히 섭취하는 것.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때와 장소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옷차림을 달리하듯 마시는 물도 상황과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작정 기능성 물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좀 기호에 맞는 물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생수를 대상으로 목넘김, 청량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국내의 병입 수돗물인 K-워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꼭 값이 비싼 기능성 물이 맛있고 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겠죠. 뭐 또 생수의 그 정제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 따라서 이제 물의 품질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는 그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서 인공 에스트로겐이 뭐 그 기준 이상으로 검출돼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생수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페트병에서 유리병에 담긴 물로 대체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수원지의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깨끗하고 또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좋은 물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키고 또 물을 보다 맛있게 마시기 위한 특별한 규칙 있습니까? 네, 우선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30분 간격으로 200cc 기준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과 취침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이렇게 물을 조금 많이 마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군요. 자, 요즘에는 이제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있다고 하던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물을 좀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계은행 그 수석 부총재를 지낸 이스마일 그 세라겔디는 금세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석유를 놓고 전쟁을 벌인다면 다음 세기는 물을 놓고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정작 그동안 깨끗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신경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